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피습을 당해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당국에서 컨펌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심정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돌아가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본 영상은 정치 세계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아베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친일, 반일 둘 다 아닙니다. 다 중도적인 입장이고요. 일단 사태가 일어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또 그에 맞는 또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 놓고 혹시 모를 또 리스크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큰 이슈들이 있을 때 경기가 또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부터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에 아베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일본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큰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엔화 가치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수출하는 회사들이 조금 경쟁력을 잃게 돼요.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과도한 디플레이션도 안 좋은 거예요. 딱 적당한 건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일본 국내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 그리고 과도한 재정 정책과 구조 조정, 이 세 가지를 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어느 정도 디플레이션은 해결을 했어요. 아베가 이때 들어와가지고 디플레이션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차트는 이제 달러 엔화 차트니까 이게 올라갔다는 거는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달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무역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시장에 엄청난 큰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장이 좋다가 2015년, 2016년 이쯤 되면서 슬슬 한계치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 미국에 페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있죠. 일본에도 중앙은행이 있는데 걔네들을 Bank of Japan이라고 해요. BOJ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려면 돈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은행인 BOJ가 계속 일본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데 더 이상 시장에 국채를 팔려는 매도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돈을 계속 풀려면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국제시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매도 물량을 쉽게 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심 끝에 일본 당국이 2016년 1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환율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을 하지 않아도 이제 환율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자마자 환율이 또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 이때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상황은 더 극심해지죠. 이제 이때부터 슬슬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시장의 공포감은 더 조성이 되고, 그래서 환율이 이때 이후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또 일본 수출 시장은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 바로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채권 등락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위에 상한가랑 하한가를 정해두는 거예요. 이 YCC를 도입을 함으로써 장기 그리고 단기 채권 수익률이 역진이 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마이너스 0.25%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일본 10년물 무기한물 채권인데 플러스 0.25 그리고 마이너스 0.25 안에서 계속 행보를 하는 모습이죠. 거의 지금 한 6년, 7년 가까이. 이게 이제 YCC 제어 장치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때 이후로 기준금리가 0.25% 위로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0.2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얘는 선물 차트라서 위아래를 조금씩 이탈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0.25% 너울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랑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대란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혼자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화가 빠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약 33%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달러 엔화 차트니까 이 차트가 올랐다는 거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YCC를 풀자, 제동을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지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끝나지 않을까, 혹은 좀 큰 변곡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를 철회를 한다, 혹은 기존의 이제 0.25%에서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상향을 한다 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 국채가 YCC가 풀리면은 확 오르겠죠. 혹은 얘가 상향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겠죠. 즉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일본 증시가 이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제 이게 니케이 선물 차트예요. 일본 증시를 나타낸 차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고 미국에 는 나스닥 타워 S&P가 있죠. 보시면 어느 정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일본에 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차트적으로는 삼각수렴 하방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랑 또 어떤 관련이 있냐. 예전에는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우리 국내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감소를 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즉 옛날에는 이제 엔저 이퀄스 호재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수출 구조도 많이 바뀌고 해서 엔저 이퀄스 호재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이랑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코스피 차트와 니케이 차트를 같이 놔봤어요. 밑에는 CC,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지표예요. 보시면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지표가 뭐를 뜻하냐면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커플링을 보여준다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디커플링을 보여준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거의 오랫동안 저희는 일본 증시랑 그 커플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 사태로 니케이가 조금 빠지면은 코스피도 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번외로 엔고 수혜주 혹은 이제 엔저 수혜주 있죠. 혹은 이제 애국 관련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은 지금 호재죠. 대표적인 반일 관련 주가 이제 모나미인데, 모나미가 오늘 거의 뭐 떡상을 했어요. 상한가를 거의 쳤네요. 아무튼 3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모나미도 있고 뭐 하이트 진로도 있죠. 하이트 진로는 그렇게 모나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경동 나비인이라든지 뭐 GS 리테일 등등 기업들이 엔고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엔저 수혜주 혹은 이제 조금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 혹은 산업들은 더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롯데 계열 이제 회사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롯데 지주라든지 롯데 쇼핑, 그리고 농심도 있죠. 농심. 자, 롯데 지주 차트인데 오늘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분간은 이제 니케이가 좀 하락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 또 코스피 혹은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이런 일본의 상황이랑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모나미라든지 뭐 하이트 진로, 그리고 뭐 롯데, 농심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그런 전체적인 증시에 비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당연히 비윤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기면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베 전 총리 명복을 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